네, 이번 시간은 투데이 포커스 시간인데요.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이 참 뜨거운데 이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보유세, 그 이제 재산세나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강화를 하자,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좀 갑자기 좀 최근에 문제가 생긴 게 이 원래는 이제 1주택자는 사실 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죠. 네. 예, 그리고 정부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 규제를 하고 세금을 좀 올리겠다라고 한 대상이 이제 바로 이제 다주택자들인데, 이게 지금 계속 최근에 이제 불거진 문제 중에 하나가, 아니 그러면 고가 뭐 10억, 20억, 50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와 자 1억짜리 주택을 5채 갖고 있다, 아니면 2억짜리 주택을 뭐 3채를 갖고 있다. 과연 이렇게 이런 두 사례가 있을 경우에 자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. 그렇죠. 과연. 지금 이 영향, 보이스 그러니까 부분에서. 사람들은 네. 지금 우왕좌왕하죠. 안절부절하는 이유가 이제 이 주제가 참 좋죠. 그러니까 고가 1주택자를 가질 것이냐. 이게 똘똘한 한 채 때문에 그렇죠. 또 예. 강남에 쏠림, 예. 또 이렇게 목동이나 이런 쪽에 또 쏠림을 더 한 이유가 되는 것인데,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원인인데, 이제 두 가지로 보여져요. 이 보유세 인상의 구체적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. 당초에는 이 고가 다주택자 이제 갭 투자라고 그랬죠. 그렇죠. 이 사람들이 투기의 주범이다라고 출발을 했는데, 김동연 부총리는 이게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도 이제 또 집을 한 채 가졌더라도 여러 채 가진 사람 못지않게 문제다,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, 그다음에 보유세는 이제 결국 종부세로 보여져요. 그리고 종부세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는 세율을 올릴 것인가, 아니면 지금 공시가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공정가격, 이걸 현실화를 통해서 세부담을 느낄, 이것도 정해지지가 않았어요. 근데 아마 이것도 지금 여야 간의 의견이 엇갈려요. 그러니까 지금은 이 종부세 기준이 9억 원이잖아요.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는 건데, 한국당은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이제 2주택 이상은 6억 원이면 종부세 대상이 돼요. 근데 종부세 이제 세율도 0.5에서 1%인데 이것도 지금 조정하자.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 논의가 지금 이어져야 되고요. 그러나 지금 할 수 있는 이제 예측 가능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가 보유세는 강화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 거의 뭐 그거는 방향이 정해진 예, 것 같아요. 예. 다만 이제 입법 과정을 통하려면 세율 인상은 입법을 통과해야 되니까 야당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, 여야 합의가, 이런 문제가 있고요. 이제 저는 시장 입장에서 이따가 이제 그런 좀 입법 이런 거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고,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보유세가 실질 세부담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이 부분은 나름대로 판단해야 되겠다. 그러나 현재 저의 생각으로는 저는 이제 주택보다는 오히려 재산이 많다면 주택보다는 비주거형 주택인 꼬마 빌딩이나 오히려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오히려 다가구 다세대 주택 쪽으로 전환하는 게 자산관리 측면에서, 절세 측면에서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저가 다주택을 갈 때는 아예 8년 이상 이제 중공공 임대라고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안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할 건가 예측이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이냐는 별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. 강남이 아니에요. 제가 보기에는.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지방에 집 10채 있는 사람은 아마 규제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. 강남에, 아니, 그거는 이제 카운트에 빠지는 거고, 다주택자는 6억으로 돼 있잖아요. 종부세가 지금. 근데 서울의 강남에 다주택이 있으면 이건 때려잡겠다는 거고, 강남에 30억짜리 집이 있겠다? 이것도 때려잡아야 될 것 같아요, 제가 보기엔. 왜? 전 국민이 좋아해. 전 국민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. 통쾌하는. 네, 그렇죠. 예, 지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거의 없어요. 선진국 중에서.
보통 다 인정을 해줘. 왜 그런가 하면은 신규 주택을 지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자가 보유율이 60%에서 거의 안 움직이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새로 늘어나는 세대들의 60%는 계속 사고 있고 나머지 40%는 다주택자가 사주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이 서민들한테 임대를 다 주는 거예요, 그게.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렇게 오히려 우대하는 경우도 있어요. 과세를 이연하거나. 우리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. 이건 전혀 시장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뭐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죠. 특히 뭐 부동산 정치. 6월 선거가 있으니까.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다주택자가 좋으냐 뭐 한 집이 좋으냐는 강남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정부가 기준이. 나온 것이다. 그래서 강남인데 15억이다. 그건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크고 지방에 다 합쳐서 한 5억이다. 이거는 정부에서 아마 하더라도 작게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공시가격을 바꾸는 방법하고 그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시행령 자체만 해서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건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. 그 주변에 아는 사람 하나 얘기는 자기 집 공시가격이 올해 20% 올랐대요. 실제로 세금이 그만큼 오른 거예요. 자,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일단 정책의 효과인데 다주택자들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억압을 할 경우에는 서민들은 좋아지느냐?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는 좋아지느냐? 거기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이에요. 선진국 사례들은. 다주택자들을 규제를 하고 고가를 매입 못하게 하니까 건설 경기가 죽고 건설 경기가 죽으면 서민 경제에 직격탄을 줍니다. 보통. IT 경기는 서민하고 큰 상관은 없어요. 건설 경기는 특히 부동산은 그 영향이 크니까.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한 80% 이상을 다주택자가 공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공급을 줄이기 시작해요.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합니다. 지금 집이 있는데 집이 없어지는 거냐? 그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로 공급돼야 되는데 이 물량이 없어진다는 거예요. 불과 3, 4년만 지나면 폭등합니다, 가격이. 그래서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야. 그래서 선진국은 반대 정책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적어도 우리도 그런 것들은 좀 이제 고민을 해보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. 너무 다주택자를 이렇게 뭐 드리는 그런 식의 접근은 좀 무리다.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동연 부총리도 몇 번이나 얘기하겠습니다. 강남에 내가 30년 동안 살았는데 지금은 은퇴도 했고 뭐 국민연금이나 해서 연금보험 들어서 한 달에 150만 원 수입이 있는데 세금을 2배, 3배 올리면 나보고 죽으란 얘기요. 그때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. 그래요, 팔아란 얘기입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재판이라 그러면은 팔아라 그랬어요 그때. 집 팔고 나가라는 얘기인데 그랬어요 그때. 그래서 이제 불거졌는데 재력이 있고 이런 분들은 아마 버틸 것 같고 재력이 없으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. 정부 의도도 그렇고. 그래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. 강남 집값은 한번 뛰면은 아까 재건축은 일주일 단위로 1, 2억 움직이죠. 근데 만약에 종부세를 통해서 뭐 한 10억짜리 아파트를 2배 올렸다 칩시다. 세율을. 그럼 한 몇백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. 그거 1년만 참으면은 매덕기도 들어오는데. 오르면. 아니, 그게 강남이 오른다고 봤으면은 세금 1년에 몇백만 원 더 걷으면 2배로 걷는 거예요. 10억짜리로. 그 몇백만 원을 내가 몇 년을 더 내고 3년 지나면은 한 수억 원이 더 올라가 있어요. 그걸 어떻게 할 거야, 사람들이. 그래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버틸 것 같고 아닌 사람은 이제 또 내놓는 게 아니냐. 그래서 여기서도 희생당하시는 분이 또 그런 분이에요. 근데 강남에서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어떤 그 고려의 대상은 아닌 거죠. 그래서 그걸 빼기 위해서 또 고민을 할 텐데 그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. 자, 뭐 하여간 뭐 각자 결국 모든 그 투자의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몫이죠. 리스크 테이킹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뭐 비록 이 시장이 좀 어수선하고 좀 앞이 잘 보이시지 않을 텐데 이럴 때 저희 땅짓고 틱톡을 열심히 보시면 좋은 해안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답을 찾을 것 같아요.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